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현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게는 굉장히 이득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몰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러시아는 예전에 20년 전과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카타르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독일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뭐 벨기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카타르와 장기 가스 구매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수출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판매망을 넓힌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러시아산을 좀 쓰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카타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의 미래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언제쯤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요. 우크라가 전쟁에서 우크라 전쟁 때문에 카타르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정말 작은 나라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던 적도 있었던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가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번에 또 엄청나게 또 소득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독일하고 유럽 국가들이 카타르와 이렇게 계약을 좀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원래 이제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유로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입니다. 마케도니아라던가 뭐 이런 밑쪽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거의 다 이제 러시아에 수입해 왔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이태리가 한 46% 정도, 폴란드가 40% 정도 러시아에서 좀 수입을 해 왔었는데요. 이걸 더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미국이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아닌데 미국의 이제 동맹국으로 지정된 나라 되겠죠. 우리나라, 호주,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과 함께 카타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LNG 주요 수출국 1, 2, 3를 모두 지금 미국권에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미국이 이득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러시아는 미국 좋은 일만 계속 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 산업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죠. 지금 한때 유럽의 수출량이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천연가스 LNG죠. LNG의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카타르는 좀 굉장히 좀 멀리 있어요. 예전부터 그 유럽이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 유럽에도 좀 수출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워낙 가까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기회에 지금 카타르가 수출을 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굉장히 멀어요. 뭐 파이프라인으로 즉 쉽게 해서 PNG로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고 그래서 LNG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또 조선들에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00만 정도고요. 이슬람 수니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니파지만 사우디라든가 이쪽 그 국가들에게는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수니파지만 이란하고 시아파죠. 신선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도 경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에게는 약간 좀 왕따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현재 한 6만 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니까요.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다시 또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때는 12만 불 국민소득이 1인당 GDP가 12만 불까지 갔었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월드컵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뭐 정말 가난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뭐 포르투갈도 이쪽을 점령했는데 카타르 지역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 수출로 먹고 살았던 뭐 가난한 나라였었죠.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최대 부유국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재정 수입의 한 90% 정도가 천연가스하고 석유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시게 되면 1500년대에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지배를 받긴 했지만 뭐 사실상 카타르는 좀 변방에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50년대에는 이제 또 오스만 또 제국의 지배를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는 영국의 또 간섭을 많이 받았고요. 이때 이제 바레인의 지배권을 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70년대에 오스만 제국하고 동맹을 맺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맞서려고 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때 멸망을 하게 되면서 붕괴가 되면서 1916년 영국의 보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 최초로 석유가 발견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영국이 독점했던 부분이고요. 이때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오스만 이 카타르의 인구가 뭐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유가 되면서 여기저기 몰려오고 그리고 카타르의 실제 300만 중에서 순수 카타르인은 한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정도만 이제 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이제 1971년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북부 가스전도 발견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1990년대에 천연가스 액화 설비를 투자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카타르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천연가스가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대부분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에너지가 통틀어서 보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 뭐 80% 정도가 이 에너지 쪽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출 국가입니다. 21%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에서는 13% 정도 차지해서 3위 천연가스 매장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양 이거는 이제 5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의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국가가 카타르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원유 같은 경우는 9개의 유전이 있고요. 한 252억 배럴 정도를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위 산유국이고요. 일일 18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카타르의 이제 유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카타르 이렇게 볼록 뭐 솟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파이프라인도 건설돼 있고 뭐 이렇게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가스필드라든가 오일필드 초록색이 이제 가스 오일 원유를 매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된 게 이제 가스가 매장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가스가 확실히 많이 크다.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별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PNG라고 하죠. PNG와 LNG,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LNG. 미국은 지금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 LNG. 러시아는 대부분이 파이프라인이에요.
요 정도가 이제 LNG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타르는 LNG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100% LNG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이제 LNG로 가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선주에는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타르를 봐봤고요. 이번에 이제 카타르가 대규모 증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7,7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LNG를. 자, 근데 현재 한 14개 정도 설비를 가지고 7,700만 톤 정도를 연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그 많은 국가들이 또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동의도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양 가지고 과연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연간 가스가 대략 한 1,300만 톤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7,700만 톤이면 여유 있지는 않은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맺는다 보시겠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카타르의 증산이 있는 거죠. 카타르가 가장 유명한 기업이 카타르 가스죠. 카타르 가스가 보유한 선박이 한 70척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게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 가지 종류 Q맥스를 요즘에 좀 많이 발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규모 증산 현재 14개의 LNG 트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4개를 더 추가를 해서요.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700만 톤에서 1억 1,000만 톤으로 양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타르 가스를 개발하게 됐을 때 그러면 미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요. 왜 미국이 이득이냐? 카타르가 잘 되면.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의 LNG를 사다 쓰는 것도 미국한테는 개이득이죠. 네. 미국도 이제 가스의 수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1위의 수출이 바로 미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도 수출이 늘어나는, 왜 미국하고 좋으냐? 보세요. 카타르 가스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엑슨모빌, 토탈, 코노코필립, 쉘, 대부분이 미국 이 에너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사나 카타르 걸 사나 미국에게는 이득이고 러시아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할 때도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유럽으로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G선의 전 세계 현재 뭐 발주량을 보게 됐을 때 점유율 한국이 대략 8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압도적이다, LNG선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카타르가 수출이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보다 생산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유럽으로 또 발주하게 되면 더 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도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0척 정도 2026년까지 발주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더 늘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척당 대략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하니까요. 100대면은 한 25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카타르 에너지가 이미 대우조선해양하고요, 삼성중공업에 LNG 운반선 4척하고 2척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4년 동안 100척을 발주한다는 거죠. 그 중에 뭐 우리나라가 거의 뭐 많이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도커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큰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호재와 악재로 나누어서 지금 판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NG선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러시아한테 못 받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LNG를 못 하게 돼서 대금을 안 주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 더 비싼 걸로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의견들이 막 그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호재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이게 수익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연도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으면서 그 손실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향후 뭐 20%또 완공 때까지 분산돼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지금 강하게는 못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LNG선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컨테이너선의 점유율은 아무래도 미국한테 중국에게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조선 점유율이 1위를 했다가 또 1위 뺏겼다가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 짧은 구간 안에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찌되었건 우리나라의 LNG선은 발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LNG선만 조선주를 보려면 조선주는 컨테이너선도 있고 뭐 벌크선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상선도 있을 것이고 근데 LNG선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조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그렇게 강한 흐름들은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거의 바닥 구간에 왔다.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지주사 또 이번에 또 MSCI 정기 편입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다 조선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근데 조선의 진짜 그 LNG선의 수혜주는 쉽게 해서 LNG선을 만들 때 본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업이 대부분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카본 실적도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매년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작년에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작년에 좀 2년 전에 발주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가 바로 무엇을 만드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이 한국카본이 만드는 제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자, LNG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열재 LNG선을 탱크에도 넣어야 될 것이고 배에서도 저장을 해야 될 때요. 요 단열재라던가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카본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본행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동성 하이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강력히 이 종목을 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 업황,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버텨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